언제나 그리워. 지치고 힘든 일상 끝에 오직 나만의 세계가 존재하는 일기장에 한자 한자 적어본다. 여러분을 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기억은 다 어디 가고 좋았던 추억만 남는다. 심심했던 어린 날 어른이 되고 싶어. 네, 안녕하세요. 나의 세계로 프로그램 DJ 세림입니다. 나의 세계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 일기장 내용 공유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고 웃고 울기도 하는 일기장 소통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떠올리면 그저 애틋한 그때 반짝이는 별빛 아래 나를 감싸주었던 익숙한 나의 모든 사람들.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지난주에는 날씨가 정말 하루 종일 우중충했었던 것 같아요. 비도 와서 맑은 하늘도 볼 수 없었고 또 날씨도 계속해서 흐렸고,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맑고 또 하늘이랑 공기도 깨끗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공기가 깨끗한데 제 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낮과 밤에 기온차가 커서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래도 오늘 방송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방송은 쉴 수 없어서 제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내내 오늘과 어제처럼 비 소식이 없고 맑고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다고 하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신지요? 네. 계속 뭐뭐 하신지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맑나요? 아니면 흐린가요? 왜 자꾸 말을 더듬을까요? 네, 오늘 저의 마음의 날씨는 맑습니다. 네, 왜냐면 방금 귀여운 조카의 영상을 봤어요. 제 조카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잠시 아이를 봐주시러 갔거든요. 오빠 집으로. 근데 진짜 너무 작고 너무 귀엽고 울지도 않고 노래 들으면서 조용히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제 기분이 맑아졌습니다. 네, 피로가 싹 풀리네요. 이번 주말에 아마 처음으로 보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고요. 보고 나서 제가 또 방송에서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담은 이쯤에서 그만해야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무슨 날이죠? 네, 무슨 날일까요?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비록 오늘은 5월 9일이죠. 어버이날은 어제였고 또 하루 지나긴 했지만 부모님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들, 살아계신 외할머니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기념하고 싶어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이 사랑하는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혹은 정말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네. 뭐가 됐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 가사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실 저도 매일 하는 생각인데 나중에 좀 더 성공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제대로 한 번에 호강시켜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고, 네. 사실 이게 너무 갑자기 부정적인 말인데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뜬구름 소리는 하지 말고, 네.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 충실해서 소소한 효도, 꼭 돈이 아니더라도, 선물이 아니더라도 감사 인사, 사랑의 어떤 표현을 실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집에 갔었는데요. 평소보다 네, 이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 민망해요. 25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사실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인이니까 지금 나이에 네, 애정 표현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모르시겠죠? 제가 워낙 엄마 아빠한테 애정 표현을 좀 하는 편이라서 그치만 네, 더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야 아는 법이니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렇게 소소하게 애정 표현을 좀 부모님께 해보시는 건 어떨지. 네. 그러면 잠시 라라말렛의 어버이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소중한 날이죠. 살랑이는 멜로디에 내 마음을 전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우주에서 최고 멋진 아빠, 하늘만큼 사랑해요. 꽃길만 걸으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잖아요.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내가 엄마의 햇살이 되어줄게요. 엄마는 나의 나무니까요.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 내가 아빠의 별이 되어줄게요. 아빠는 나의 하늘이니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은 어버이날 소중한 날이죠. 살랑이는 멜로디에 내 마음을 전할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우주에서 최고 멋진 아빠, 하늘만큼 사랑해요. 꽃길만 걸으세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라 말렛의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계속 발음이 좋지 않네요. 목소리도 좋지 않고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곡도 노랫말도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또 1절이라고 해야 되나? 1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부르다가 2절부터 이제 어른이 된 아이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맞겠죠? 네, 제가 이해한 게 맞기를. 네. 그래서 저는 아직 뭐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지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에서는 어버이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어버이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이죠. 5월 8일이고, 네. 근데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어머니의 날, 어버이날 말고 어머니의 날을 지키게 된 것은요, 1956년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생업에도 책임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해서 갖가지 경로요친 사상이 담긴 행사를 실시하다가 아버지의 날이 거론이 되었고 17회차까지 어머니 날을 기념하다가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저희 나라에서는 처음부터 없었고 어머니 날이 먼저 있었던 거네요. 네,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버이날의 유래는 또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본래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영혼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영국 그리스의 풍습과 1907년경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본인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일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머스 우드로 윌슨이 5월의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된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각국의 어버이날을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을지 또 어떻게 기념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미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하고 있고요.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일요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에는요, 온 가족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상을 차린다고 해요. 또 집안일도 돕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날에도 역시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린다고 하고요. 또한 7월의 넷째 주 일요일인 어버이날, 7월의 넷째 주 일요일이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날과 어머니 날이 따로 있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나중에 생긴 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에 법률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이제 음력 7월 15일 불안절이라고 부르는 어버이날이 있다고 합니다. 카네이션 대신에 이 장미가 길거리에 가득 찬다고 하네요. 기념일에.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에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랑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중국은 아버지의 날에는 빨간 장미, 해바라기, 넥타이 핀 벨트, 면도기 이런 선물들을 드리고 어머니 날에는 카네이션이나 원추리꽃, 이게 무슨 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꽃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날은 남편과 자녀들이 집안일을 어머니 대신 한다고 하고요. 일본의 어머니의 날에는 선물과 빨간 카네이션, 아버지의 날에는 넥타이나 양말, 술, 꽃에는 수국이나 노란 장미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고요. 평소 남자들은 살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그리스. 네, 그리스는 어머니날에는 여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영국은 기독교 문화로 인해 부활절 3주 전의 일요일을 마더링 썬데이로 지정을 해서 노란 수선화나 카드를 주고 아버지의 날인 6월 셋째 주 일요일에도 역시 카드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드리는 선물이나 꽃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보통 카네이션, 또 색깔의 종류는 요즘 다양해진 것 같아요. 분홍색도 있고 뭐 주황색 비슷한 색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꽃과 함께 선물이나 현금을 드리곤 하죠. 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버이날 선물에 무엇을 좋아하냐라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현금이 가장 좋다. 사실 진심이 한 90%가 아닐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당사자가 아니지만 제가 부모가 아니지만 현금보다는요 의미 있는 선물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번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매번 같은 선물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매년마다 어떤 선물을 줄지도 기대가 되고 또 나를 놀라게 해줄 생각에 고심을 해서 선물을 고르는 모습들 그런 거 떠오르면은 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 같은데 현금은 엄청 많이 줄 거 아니라면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지만 제가 부모가 된다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매년 이제 꽃 받고 소소한 귀여운 선물 받으시면 현금이 받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저는 거의 매년마다 어버이날을 챙겼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선물을 드리던 간에 저는 꼭 그 카네이션은 드렸습니다. 네, 카네이션은 드렸고 이번에는 카네이션 보냈고요. 한우. 그렇게 비싼 한우는 아니지만요. 네, 한우를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이 받으신 모습을 실제로는 못 봤거든요. 저는 회사에 와야 돼서 근데 좀 어머님은 비록 조카를 보고 계셔서 고기는 보지도 못하셨겠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고맙다고도 말도 안 해주고 좀 서운합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신다면 저에게 꼭 감사 인사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저는 선물 주면서도 생색을 내서 꼭 감사 인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어머님의 마음이고요. 두 번째 노래는 싸이의 아버지입니다. 지
아낌없이 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너무 아마 몸을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저 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 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는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 만드는 안 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소.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네,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음도 듣고 왔어요. 이번 코너에서는요, 네, 아버지의 일기를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실 일기는 아니고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록이 일기죠, 그죠? 네, 정말 오래전에 이제 적어놨었던 거라고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일단 제목은 추억 속의 겨울 이야기입니다. 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밤 영하 25도 방에서 소주병이 얼어터졌던 고향 양평.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이면 눈썰매를 타기 위해 비료포대를 들고 동네 아이들과 산동성이에 올라갑니다. 경사가 급해서 빠른 속도의 이 아이들은 밑에 내려와서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고꾸라져도 마냥 신난 아이들. 실제로 타보면 엄청나게 무서워도 아이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것도 재미가 없으면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얼음 썰매를 가지고 냇가로 갑니다. 신나게 썰매를 타는데 간혹 덜 옅은 웅덩이에 빠져 옷을 말리려 마른 나뭇가지에 성냥불을 붙여 옷을 말리다가 나일론 소재의 양말을 모두 다 태워 어머니께 꾸중을 들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주머니 속엔 성냥과 썰매를 가지고 출근 도장을 찍던 그 시절.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소중한 유년 시절의 추억을 시골 마을 놀이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2007년 어느 겨울날 우리 가족은 고향에 어머님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고향 마을 청년회에서 무료 얼음썰매 체험장을 개장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아이들보다 아범이 더 좋아하는구나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너무 좋아해서 금년에는 제가 직접 썰매를 만들어 냇가에서 썰매를 태워주려고 썰매를 만들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만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옛날 겨울놀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자가 흔하지 않던 시절 모든 놀이도구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셨지요. 내가 졸으면 무엇이든 만들어주실 것 같은 맥가이버 같은 존재 아버지. 지금은 불러도 계시지 않지만 그런 아버지의 존재감이 퇴색되어가는 요즘 여러분 자녀에게 아빠가 직접 만든 썰매를 가지고 올겨울 추억의 낭만 여행을 함께 떠나시면 네, 그리고 제가 겨울에 유난히 좋아하고 자주 듣는 음악인데 사랑하는 연인이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날밤 서로의 아픔을 함께했던 마지막 너의 입맞춤을 끝으로 헤어졌던 축제의 그 밤을 잊지 못하고 나는 추억의 그 길을 혼자 걷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연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세요. 조관우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시적인 가사가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올겨울 경제의 한파가 몰아닥쳐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들과의 따스한 정감 있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오늘 저녁 군고구마 한 봉지 사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며 군고구마와 동치미 드시면서 가족애를 느껴보심이 어떨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기억이 났는데 아버지가 아마 회사에서 어떤 글쓰기 대회일까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신 건데 굉장히 저는 처음 읽었는데요. 네, 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썰매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거 타고 엄청 좋아했는데 여기서 우리 막둥이는 저를 뜻하는 거겠죠. 네. 아버지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저수지가 이제 꽝꽝 얼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만들어주신 썰매를 타고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댁에 산처럼 할머니 댁 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거기에 이제 높은 얼음산이 만들어졌었어요. 한 번은. 근데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빠랑 작은 아빠가 그걸 좀 다듬어 주셔서 저희가 미끄럼틀처럼 겨울에 그거 타고 까르르 까르르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와의 추억도 떠오르고 근데 저는 좀 의외였던 게 갑자기 감동을 깨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여기 따스한 정감 있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대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아빠? 물론 대화를 아예 안 하시지는 않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자신이 흥미있는 얘기 그때만 말이 많아지십니다. 제가 옆에서 쫑알쫑알대면 시끄럽다고 하세요. 네, 아버지 욕은 절대 아니고요. 네, 아빠가 이렇게 쓴 글을 사실은 처음 읽어봐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또 재밌어요. 아빠가 조금 글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에서 읽게. 네, 그러면 잠시 이쯤에서 또 아버지의 추천곡인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게 잊혀지지 않는 겨울 얘기가 있어. 그 얘기 속엔 두 여인이 나오고 추억의 노래가 흐르는 카페도 있고 아직도 난 널 사랑하고 모두 들떠있던 축제의 그날 그녀가 날 이끈 그곳에 아주 작고 어린 소녀가 날 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웃고 있었네.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그땐 서로의 아픔을 함께 했었죠. 이제 무엇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은 기억해요. 너를 가지려던 나의 꿈들은 눈 속 어딘가에 묻혔고 우리 셋이 함께한 그날의 파티는 세상 어느 것보다 따스했었지. 돌아오는 길에 너의 뜨거운 입맞춤에 나는 하늘을 날았고 안녕하며 돌아선 내 머리 위엔 어느새 하얀 눈이 내려 있었지.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그땐 서로의 아픔을 함께 했었죠. 이제 무엇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은
네,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지금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DJ 세림의 나의 세계로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는 걸 사실 알고는 사실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디 이제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라디오를 들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 있죠. 꼭 저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멀미를 잘했거든요. 네, 차만 타면 이제 울렁울렁거렸는데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네, 그렇습니다. 저의 어떤 추억입니다. 울렁 추억. 네, 아무튼 네, 이번 코너에서는 저의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어머니가 막 이렇게 일기를 쓰시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제가 간곡히 요청을 해서 쓰신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써놨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일기는요. 2012년 12월 11일에 쓴 일기입니다. 오늘도 출근하기 위해 7시 30분부터 분주하게 출근을 서둘렀다. 아들, 딸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시키고 설거지 대충 하고 직장으로 달려갔다. 종종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아기들과 아기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의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수술날 잡았다고 지인께서 수술하기 전 먹어야 한다며 오리고기를 사주셨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분이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막상 병원에 오니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섭고 두렵기보단 담담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그저 우리 딸 생각뿐이었다. 신랑은 성인이니 견뎌낼 것 같았고 아들은 고등학생 아들도 잘 살아갈 것 같았는데 딸은 고작 중1, 딸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가 없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수술 앞두기 전에 아들이 항상 먼저였는데 막상 큰일이 닥치니 딸이 먼저 되었다. 아마도 내리사랑이겠지. 내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내 딸이 지금 중학생이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우리 딸이 엄마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까? 딸이 좀 더 클 때까지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어리고 착한 딸이 나에겐 가장 마음이 아팠다. 부모님 안 계신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기에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그런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다. 도와주세요. 저 건강하게 수술 잘 되게 도와주세요. 네, 라는 일기입니다. 읽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때가 엄마가 그 갑상선암에 걸리셨어요. 물론 이제 그 갑상선암이 요즘에는 수술도 잘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때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그때 아마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아빠가 안심시켜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수술 잘 되는 그런 병이다라고만 말씀해 주셨고 네. 근데 이제 수술은 잘 됐고요. 네. 어머니는 지금도 건강히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진 않아요. 자주 아프세요.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데 그래서 걱정이 돼요. 평소에도 픽하고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네, 엄마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여기다 아프니까 제가 먼저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이게 좋아야 되나 아니면 좀 슬퍼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좀 고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F라서 감정이입이 잘 됩니다. 2022년 8월 2일 휴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신랑 휴가, 그중에 1박 2일 순창 여행. 첫 해 갔을 땐 낯설고 무섭고 불안했는데
이젠 세월의 흔적이 자리 잡았을까 편안하고 포근함이 묻어났다. 같은 곳 같은 장소를 다녀와도 해마다 느껴지는 감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소중하고 고맙고 좋은 추억들, 최선을 다해 대접해주는 두 분의 정성이 나를 감동시켜줬다. 늘 나도 대접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순창 두 부부에게 제대로 대접받고 온 기분이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면 받으려는 마음보단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더 행복해질까? 순창에서의 추억여행. 네, 이거는 어머니가 여행 갔을 때 쓰셨던 기록 같아요. 네, 저는 잘 알지 못해서 이 일기에 대한 코멘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기는 생신이실 때였나 봐요. 음력 생일 기억하기 힘들다고 울 아들 딸이 미리 양력 생일로 생일 축하해준 2022년의 생일 잔치. 맞아요. 음력 생일이 사실은 그냥 지나치기가 좀 쉬워가지고 그래서 양력으로 챙겼군요. 비록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나누지 못했지만 아직은 기회가 많으니 다음엔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추억 만들면 참 좋겠다. 우리 아가들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엄마의 생일도 챙겨주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아들, 딸 건강하고 항상 복된 삶이길 바라며 우애도 돈독해지고 힘들겠지만 마음속에 응아리 나쁜 감정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우애 있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들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더욱 따봉하겠지. 사랑한다 울 아들 딸 이렇게 네 일기를 써주셨습니다. 항상 네 자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일기 2023년 3월 20일 월요일이에요. 사실 이 일기를 3월 달에 받았거든요. 제가 강요를 해서 쓴 일기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저수지 둘레길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커다란 날갯짓을 하며 훨훨 날아다니는 두루미 띠리리 띠리리 건조기 다 됐다고 음악 흘러나오는 소리 지난주 어머님이 다녀가셨다. 엄마가 가시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했다. 총명하고 항상 밝은 분이셨는데 많이 힘이 없어지셨다. 옆에 계실 땐 몰랐는데 연세가 들고 몸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살고 계신 곳에 가보니 더욱 심란했다. 그리운 마음을 되새기며 심순덕의 엄마의 시를 읽어보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을 머리에 인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어리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떼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이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추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 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속절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는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엄마도 여자이고 엄마도 엄마의 삶이 참으로 불쌍해 보인다. 점점 더 엄마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라는 일기였습니다. 네, 엄마도 엄마가 있죠.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일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외할머니가 쓰신 일기도 있는데요. 그건 시간이 안 돼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겠습니다. 어머님의 은혜, 동요가 좋아요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마.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네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네, 어머님 은혜, 동요가 좋아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부모님께 사실 어버이날마다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고 나서 다 어디 갔는지, 엄마 아빠 그거 다 어디 갔죠? 잘 보관해 놓으셨어야죠? 네, 그래도 예전에 이제 그 메일함에 온라인 메일함에 엄마께 보낸 그런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너튜브 채널 놀러 오시면 알겠지만 사진도 함께 이제 첨부할 건데 이 사진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포토샵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지금은 다 안 해가지고 실력이 없어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사랑하는 엄마 안녕. 나 세림이야. 엄마 일하느라 힘들지? 그래서 내가 편지 좀 써봤어. 나 포토샵 잘하지? 히히. 밑에 그림도 내가 그리고 색칠까지 직접 한 거야. 장시간 동안 해서 힘들었어. 나 엄마한테 이거 선물하려고 채색도 오늘 제대로 처음 색칠한 거야. 나 이제 그림도 잘 그리지? 오늘 평가 있다고 했지? 잘해. 롯데월드 가고 싶단 말이야. 일단 이게 목적이 아니라 힘든 엄마를 감동시키기 위한 편지지롱. 감동 안 받았다고? 그럼 말고. 히히. 앞으로 내가 자주자주 만들어서 편지 쓸게. 엄마도 자주자주 매일 봐줘. 일 열심히 해. 난 열심히 공부할게. 난 걱정 말고 엄마 일이나 열심히 하고 내가 집에 혼자 있는다고 맨날 미안하다고 하는데 미안해하지 마. 난 괜찮아. 히히히.
히히. 여튼 열심히 일해. 사랑해 엄마. 편지 썼는데 별 내용이 없다. 힝. 여튼 안녕. 프롬 사랑하는 엄마 예쁜 딸 세림이가. 네, 이렇게 아주 깜찍하고 귀엽네요. 제가 저한테 자신이 자신한테 네. 사실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엄마 아빠께 편지를 써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미처 편지를 쓰지 못했고요. 네, 내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실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저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데 어버이날을 기념해서라도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길러주신 데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감사 인사지만 말이죠.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제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거를 잘 알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오랫동안 제 옆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없다면 제 하늘은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네, 아무튼 엄마 아빠 앞으로도 저랑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삽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곡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원래 김진호의 가족 사진을 듣고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너무 심취했나 봐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이번 주에 볼 건데 네, 아무튼 이제 엔딩 멘트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워. 네, 여러분 아쉽지만 나의 세계로가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14번째 방송 주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기념일은 지났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는 항상 전해도 부족한 법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104.9MHz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 나의 세계로는 화요일 오후 6시 모바일 어플 옥천 FM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고 너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기와 사연도 읽어드리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너튜브 설명란에 있는 OBN 오픈 채팅방이나 SNS 혹은 댓글에 여러분들의 일기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들리는 엄마 목소리 아쉬운 인사로 내일을 약속하고 사랑인 줄 몰랐던 평온에 나른해지면 아무 걱정 없이 잠들던 어린아이 반짝이는 별빛 아래 나를 감싸주었던 익숙한 나의 모든 사람들 여전히 따뜻한
지켜